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의성 군수님, 김주수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조섭 의원님. 소리 안 나옵니다. 조섭 의원님. 조섭 의원님 테스트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조호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병택 교수님. 네, 조호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섭 의원님. 이병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 이병택입니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통합 공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에 앞서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는 먼저 축사의 동영상을 보내주신 전라남도 도당 위원장이신 김승남 의원님의 축사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입니다. 오늘 서남권 통합신공항 구축을 위한 경주와 전남의 상생발전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토론회를 준비한 더 큐브 정책연구소와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의 관계자이고 또 오늘 토론을 위해 멀리서 함께해 주신 김주수 의성 군수님, 이병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나는 안 들린가? 특별히 강기정 전 정무수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재직 시절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열정을 기울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부울경, 부정과 세종까지 우리는 지금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통합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은 미래를 위한 논의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토론의 주제인 서남권 신공항 무한 광주 통합 신공항 문제입니다. 통합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무한공항 활주로 연장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공공항 이전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함께 비전을 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빌어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남 의원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딜레이들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저희 실시간으로 줌 회의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축사를 참여해 주시겠다고 광주시당 위원장이신 송갑석 의원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제 말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방금 지금 그 사회자님의 음성을 안 들렸는데 느낌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말한 느낌이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원래 자주 뵀던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이병택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주수 의성 군수님 저는 처음 뵙는데 제가 요즘 가장 부럽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김주수 의성 군수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의성은 대구 경북은 어떻게 그렇게 참 그 훌륭한 결단 또 훌륭한 합의를 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정말 꼭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공항에 대한 어떤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또 그전에는 대구 경북 공항 이전 문제, 그 다음에 뭐 관문공항의 역할은 아니지만 곧 뭐 완공된다라고 하는 울릉도 공항이라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각 지역은 지역대로 광역 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활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동시에 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민원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것이 공공항 이전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공항을 추진 이전이나 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러한 민원 이런 것에 매몰되기가 쉬운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에서의 각각의 관문공항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초광역 경제권을 지향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또 그 공항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까 의성 군수님 제가 부럽다고 또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증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의 공항 문제에 대한 속상함 또 부끄러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그 공항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하고 되새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고 기존에 정리됐었던 내용을 무한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적으로 또 새롭게 그것을 재해석하는 그런 어떤 그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열리게 돼서 저는 매우 반갑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강기정 전 수석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어떤 그 대안이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매우 좀 듣고 싶고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그런 것을 듣고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의원님과 송갑석 의원님은 어찌 보면은 광주와 전남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고민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광주와 전남이 그리고 여당인 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제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화면으로는 제 옆에 많이 보던 분이 앉아 계십니다. 17, 18, 19대 3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최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하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토론회가 열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져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의 중대한 문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 큐브와 더함 정책연구소 두 군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표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화면에 나간 것처럼 이익공유 공동체를 위한 빅딜, 제목을 1000만 평의 공항도시와 민군 통합공항 빅딜 제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저는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불경에 조금 전에 송갑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경은 신공항, 대구 경북은 통합공항, 이런 빠른 합의로 영남 지역은 관문공항, 국제공항이 이렇게 차분히 제시되고 비전이 제시된 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대선의 정책 과제로 공약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이런 점이 시급하다. 둘째로는 광주는 늘 전남을 생각해야 합니다. 광주의 뿌리는 전남이고 전남이 먹거리, 놀거리,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전남입니다. 특히 전남은 전남을 통해서 광주의 관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런 현실로 볼 때 빠르게 관문공항을 확보하는 이런 시급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소멸입니다. 잘 아다시피 세종시 이하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소멸의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 광주와 전남, 특히 전남 전북이 예외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공항도시로 발전시켜보자는 후보지 중에 하나인 무안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표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 대구 경북 통합공항이 들어설 의성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지금 무안공항의 남악 신도시 때문에 무안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악의 신도시를 빼고 남악의 그 도청 후보지인 신도시를 빼면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 위에가 의성군이고 아래가 무안군입니다. 즉 의성보다 무안군의 기울기가 훨씬 더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의 그 세 가지 생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한 일이 아니라 3년 전에 저의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초광역권 시작을 알리는 관문공항을 확보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들려? 거기? 나와요? 소리 들려요? 나와요. 그냥 나오고 있어.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시나 봐요. 네, 제가 3년 전에 했던 새로운 초광역권 호남을 만들기 위해서 관문공항을 확보해야 되고 그 광역 교통망권을 형성해야만 초광역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그 3년 전에 저의 얘기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3년 내내, 지난 3년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2년 동안 제 생각에 계속 과정에 있었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지방의 재발견 또는 지역의 재발견, 이런 주제로 대통령님께 보고도 드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특히 그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의 경제 투어를 다녀보면서 느낀 결과는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이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 결국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초광역권이 수도권과 대결해야 된다. 17개 시도별로 1대1로 수도권에 대응해서는 이겨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2년 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의 모습, 제가 대통령 모시고 3월경에 부산에 작년 3월경에 갔을 때 부산의 대개조, 이런 기치하에 부산이 대통령께 보고했던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송갑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계속 합의되고 추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대구에도 군공항이 있고 대구공항을 군위의성으로 통합시키는 이런
공항의 모습, 합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또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김경수 지사가 특히 들고 나온 초광역 경제권을 위하여 동남권의 광역 교통망권을 형성하자, 이런 주장.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방사선 가속기를 확보한 충청도의 연대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더 늦어지면 영원히 따라가기가 어렵겠다라는 위기감도 닥쳐왔습니다. 결국 우리도 뭔가 빅딜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한번 극복해 봐야겠다는 이런 문제의식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최근에 10월 달에 대구, 경북, 의성, 안동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철우 지사를 또 만났고, 오늘 토론자로 나서는 우리 의성 군수님도 만나고, 또 이 통합공항에 반대하는 우리 많은 분들의 토론과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나간가 영상이? 공항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공항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현철이 도지사 오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항이 우리한테 제 1번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런데 도에서는 조용하게 있더라고. 그걸 왜 가니까 불나면 일어나서 잘 안 됩니다 이게. 불나면 일어난다. 그래서 전임 도지사도 나보고 이제 가면서 공항하고 구미 물 문제는 신경 쓰면 안 된다. 그거를 어차피 불나더라고 도지사를 결정할 것도 아니고. 모른 채라. 기조가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예. 그래 내가 무슨 소리 하나 이게 가장 큰 사업이고 대구도 살리고 경북도 살리는 사업인데 도지사가 왜 가만히 있나 이거 안 된다. 그래가 내가 건 시장을 만났죠. 건 시장이 그거 못하고 있는 게 함차인데 그때는 내가 들어오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땅을 팔아서 이걸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상 이 땅값이 건설비보다 적은 거야.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6개월을 싸우고 있는 거야 이제 국방부와. 그래 내가 국방부 같이 가자. 그래 둘이 같이 갔어요. 같이. 어떻게 보면 절박한 문제는 선을 지지도 않고 선을 된다고 자꾸 뭔가는 이제 돌파구를 차야 되는데 공항을 옮긴다고 하니까 처음엔 내가 공항 이게 얘기를 꺼내니까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면 시끄럽다고 자꾸 그래서. 근데 그 없어질래 공항이 없어지는 게 좋으냐. 농촌 지역이 좀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공항이 올 경우에는 여기 상주 인구나 상주 주둔하는 인구나 이런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인구 유발 효과는 몇만 명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2만 명은 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요즘은 이제 영예에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가깝게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 문제라든가 이제 젊은 사람이 많이 오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역 문화가 달라지고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인구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뭐 학교 문제나 이게 또 노령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고 또 민항에 오면은 이제 거기 연관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화물 물류 시설이나 또 이렇게 주변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식품 산업 클러스터든 또는 산업 뭐 입지 단지든 해서.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4년 이후에 수도권의 강력철도에 3조 이상이 투자된 반면에 비수도권은 2천억 원이 투자됐고 지금도 이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전철 한 번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과 울산은 여러 번 갈아타야 됩니다. 불편하니까 차로 가야 됩니다. 창원과 울산이 아니라 창원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고 싶어도 차가 없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동남권의 강력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와 협의 중이고 이제는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이런 정도의 강력 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만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안동, 의성 그리고 대구를 거쳐오면서 드는 생각은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김주수 우리 군수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결론은 저는 통합공항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공항의 이름을 저는 김대중 공항이다 이렇게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의성 군수님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지역 사랑의 그 마음 때문에 아마 통합공항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애정이 묻어나온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지난 10월 달에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오면서 통합공항으로 가야 되겠다. 이 문제의 근본 해결점은 통합공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88고속도로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지금 광주 무안공항이냐 무안 광주공항이냐 이런 약간 작은 논란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국제공항, 관문공항으로 가는데 무안 광주냐 광주 무안이냐는 것은 작은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공항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 발제의 결론입니다. 통합공항이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통합공항은 무안에 현재 80만 평의 국제공항이 있고요. 광주에 250만 평에 해당된 국내선 중심의 공항이 있고 또 지금 국방부와 광주시가 만들려고 하는 350만 평의 군공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개 공항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합공항이라고 제가 불리우는 겁니다. 제가 통합공항, 신공항을 만들자 그러니까 무안공항과 별도의 또 다른 공항이라고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의 무안공항 80만 평에다가 군공항과 광주의 국내선 공항을 모두 합친 그런 공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의성과 군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통합공항입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 통합공항을 무안에 새로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런 통합공항의 방향은 지금 그 그림에 보이는 5가지 원칙 방향입니다. 첫째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하는 군공항 약 350만 평에 해당된 이 군공항의 수준을 규모를 축소해서 현재 광주공항 규모로 가야 된다. 현재 광주공항이 250만 평 됩니다. 그 규모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의 80만 평과 추가로 군공항 약 한 170만 평 이걸 합친 250만 평의 공항이 무안을 현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공항의 규모로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현재의 군공항 계획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작은 공항, 그러나 현재의 광주공항 크기만큼 수준으로 공항을 줄여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군공항의 이전이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음 대책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무안 군수님을 만나보면 제1번째가 소음 대책입니다. 이 소음 대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완충 지역은 현재 국방부에서는 110만 평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700만 평, 약 7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안 군수님의 고민과 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시키고 네 번째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지금 광주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군공항을 받지 않으면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더 신중하게 발언하고 더 신중하게 주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통합공항의 방향에서는 결국 무안의 복합적인 무안공항 도시가 확보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공항 도시가 약 3천만 평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무안에 생길 공항 도시는 약 1,000만 평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재원 대책입니다. 재원 대책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크게 어렵지 않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재원 대책을 제 나름대로 다시 추계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전문가들의 검증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원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현재 국방부와 광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약 350만 평의 공항 부지와 군공항 부지와 110만 평의 완충 지역을 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어느 지역이든 이것이 지금 예정지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군 어느 곳도 수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그림과 같은 그림으로 가자고 한 겁니다. 오른편의 그림에 이 보라색 선이 사각 박스가 약 1,000만 평입니다. 물론 바다를 뺀 육지 면적 중심입니다. 이곳에 잘 보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현재 무안공항 80만 평이 있고, 왼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70만 평의 추가 공항 부지가 들어섭니다. 이 추가 170만 평은 군공항이기도 하고 지금 무안공항에 확장된 공항의 부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보라색 속에 들어가 있는 1,000만 평을 공항 도시다라고 보여지고, 그 속에 250만 평의 공항 활주로를 포함한 부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선 밖에 있는 관광 레저 지구와 아시아 투자 지구를 1,000만 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 1,000만 평의 공항 도시와 추가로 1,000만 평의 이 관광 레저 지구와 아시아 투자 지구를 밑그림으로 2,000만 평짜리의 무안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계획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평의 공항 도시의 1,000만 평은 광주가 직접 투자를 해주는, 즉 땅값 보상과 이주비 보상을 해주는 이런 형태고요. 추가로 개발할 1,000만 평은 광주 전남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모양을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그림표에 보듯이 1차 공항 복합지구, 2차 관광레저지구, 3지구 아시아 투자지구로 이름 붙여져 있는 이것은 앞으로 이걸 해나가기 위한 광주 전남의 공동의 SPC가 만들어지거나 또 필요하면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야 될 그런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은 누가 할 거냐? 광주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광주의 일로 생각하고 해야만 이 문제는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돈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광주, 전남 또는 무안, 국방부는 어떤 양보를 해야 되고 어떤 이익을 얻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 공유 공동체를 위한 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거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작은 양보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는 얻을 이익, 더 큰 이익을 표시한 겁니다. 우선 광주시는 민간공항이 이전되고 공항 복합도시가 광주시는 민간공항이 이전되고 미래형 도시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대개조의 근거지가 마련된다. 이런 그러면서 한편으로 공항 복합도시에 1000만 평에 투자해 줘야 되는 그 주체가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무안군과 전라남도는 통합공항을 받는 그런 약간의 손해와 더불어 공항 복합도시가 만들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항 복합도시를 넘어선 큰 규모의 개발지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현재의 군공항 계획보다 훨씬 줄여서 지금의 광주 군공항 정도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 대중국, 대서남권 해안에 전략 요충 공군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 무안 그리고 국방부가 작은 양보를 해내면 큰 이익을 얻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서남권 관문공항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서남권 관문공항은 초광역 경제권의 시작이 되고 그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개발지구의 이익을 공유해서 광주 전남이 함께 도모 살아가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는 결론적으로 작은 양보를 통해서 더 큰 모두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통합이고 상생이고 빅딜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보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정리를 잘 해주시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수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를 일단 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오셨고 모두에 잠깐 스피커 테스트하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목포 선출직 의원이십니다. 김원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광주 북구 갑 조오섭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오섭 의원님 인사 한번. 네, 네. 경상북도 의성 군수님 김주수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3초.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 이병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순서는 그래도 중간에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을지 이해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군공항 문제의 가장 최첨단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셨던 김주수 의성 군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자유롭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님, 음소거 돼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제 한 4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앞에 장산 영상 보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 군민들께서 군공항이 올 경우에 소음 때문에 이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의 그 소멸 위험 지수도 또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도 노령화 지수도 높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 선정돼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수석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게 저희들은 국제공항 또 국내공항 또 군공항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옵니다. 이 광주 전남 또 이렇게 무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제공항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저희들은 이제 군의군과 의성군이 서로 이렇게 유치를 희망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항 그 선정 그 기준과 그런 절차를 만드는데 많은 그 힘을 쏟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그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이랬습니다만은 이제 끝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준비하고 또 해나가고 있다는 걸 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신 계획에서 의성군이 특별히 우리랑 좀 다르게 뭔가 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있으신지요? 느끼신 점이나? 네,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대구의 그 공공항과 민간 공항이 합쳐서 약 205만 평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들은 463만 평으로 약 2배 정도 이렇게 크긴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지금 발표하신 거 보면은 이 1,000만 평에 넘는 그런 굉장히 그 큰 그런 구상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보면은 이런 그 군공항에 대한 그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양쪽에 합쳐서 110만 평 정도의 그 완충구역을 소음 완충구역을 하는데요. 실제로 463만 평 다 할 경우에는 웨클이 80웨클 다 이제 그 이외되기 때문에 막 큰 그 소음은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배후 그런 그 여러 가지 관광 레저나 이런 그 개발하는 그 계획까지 다 포함되는 거 보고 상당히 또 저희들은 또 부러움도 이렇게 느낍니다. 네, 또 저희가 자주 뵙는 자리가 아니어서 궁금한 거 한두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지방 소멸 부분에서는 큰 이슈일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 유입은 군공항의 경우에는 군인과 또 군무원과 또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입 효과가 이렇게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다소 소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를 신청하는 이유가 그러한 그 군공항 이전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큰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군인 군무원 다 하면은 6,000명 거기서 가족까지 다 하면은 정말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늘 거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다 처음에 이제 그 반대하신 그런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사항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반대도 많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우리 최종 투표할 때는 투표율도 거의 90%, 찬성률도 90%가 넘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을 인구 유입까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또 무안에 가깝게 있는 우리 김원희 의원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강기정 전 수석의 발표를 듣고 지역 무안을 걱정하는 또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원희 의원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이게 토론까지 쭉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말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토론 쭉 하시면 됩니다. 예, 좀 메모를 해왔는데요. 일단 우리 강기정 전 정무수석께서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첫 주제가 통합공항이라는 점도 역시 강기정 수석님답다 싶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정부 역할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광주시의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통합공항 문제는 우리 광주와 전남 무안 목포 지역의 주요한 현안입니다. 상생으로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생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목포, 무안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좀 전달하고요. 정부의 역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남권 상생 발전 주요 현안인 우리 목포 의대와 해상풍력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합 신공항에 대한 우리 무안 군민들의 생각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무안군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강 광주 군사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8세 이상 무상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3%가 군공항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찬성은 한 22%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반대 이유가 이제 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무안 국민들이 광주 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런 광주 군공항 문제 이전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에 대한 약간의 불만 표출,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안 국민들은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특히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적법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전 방식도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군공항 유치를 희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후보 지역 내 주민 수용성 문제를 먼저 선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공항 이전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하고 도시발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후보지 주민의 동의 또는 합의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후보지 주민 동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지난 2014년 이전 사업 건의서를 제출을 시작으로 2017년에 사전 논의 없이 무안, 해남, 영암, 신안 등 4곳을 1차 후보 지역으로 국방부에 건의한 후 2018년 8월부터 무안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안군과 범대의 대다수 무안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광주시의 이런 좀 일방 통행식 추진에 대해서 우리 무안 국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안 국민들은 유치 의사가 없는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이전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이제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무안을 중심으로 해서 군공항 반대 여론이, 그런 정서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가 이렇게 무안에서 이렇게 반발하니까 고흥만 간척지를 군공항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후보지를 발표했다가 고흥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일방 추진에 대한 좀 이렇게 불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무안으로의 어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좀 상황과 조건이 좀 다르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방패장을 어디다 둘 거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정부가 이제 방패장 건설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당시 부안 군수가 유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해요. 그러면서 부안 국민들의 엄청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안면 지서가 불이 타고 수십 명의 구속자가 나오는 등 이런 어떤 일종의 지역 소요 사태 비슷하게까지 벌어졌었는데, 결국 부안 방패장 계획은 취소됐고 정부는 방패장 수용 지역에 대한 지원책, 획기적인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지원책을 해줄 테니 여기에 관심 있는 지역들은 호응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당시 경주, 영덕, 포항, 울진 이런 네 곳의 도시들이 이 방패장 유치 신청을 했고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의성하고 군위 같은 그런 사례일 텐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서 경주로 이렇게 유치가 됐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런 사례를 보듯이 결국 이런 지역 갈등의 요소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항 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경주 방패장 해결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좀 이 통합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기정 수석님께서는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해 주셨고 광주시의 양보와 역할, 그다음에 국방부의 양보와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더 국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강조돼야 된다. 왜냐하면 공공항 이전과 신설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 현실과 군 전략 물자의 재배치 및 현대 기술전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하에서 세워져야 될 것인데 이런 이전 사업이 국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어떤 새로운 공공항을 건설해서 뭐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공항 부지를 양여받아서 개발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무안 공공항의 경우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 그곳에 7제곱미터고요. 소음 안층 지역이 3.6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만 해도 한 5조 7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견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국가 지원 없이 광주시가 어떤 종전부지 개발 수익으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계획의 어떤 현실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방금 제가 강기정 수석님한테 들은 얘기,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강기정 수석님이 제안한 내용을 듣기 전에 그 광주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기정 전 수석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국가의 어떤 지원 없이 이런 사업 비용과 지원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하는 무안 국민의 그리고 목포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주시 무안군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양 지자체 주민들과의 소통, 토론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방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정부가 할 일을 이런 그 지원책, 정부의 어떤 지원책을 적극적인 지원책을 공개하고 이 지원책을 바라는 지역민들이 유치 경쟁을 하게 하는 게 경주 방패장 사례처럼 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뭐 군위 위성도 아까 보니까 그렇게 했네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어떤 그 지역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지역 서로 간의 아픔과 공감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서남권 같은 경우는 무안공항, KTX 건설, 서남해안 해상풍력, 그다음에 목포의대 유치의 가능성 이러면서 굉장히 좀 몇십 년 만에 어떤 경제가 되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시되는 공공항 이전 문제라면 이런 광주시가 무안을 설득하기보다는 정부를 먼저 설득해서 정부의 지원책을 선결해서 마련해내는 것 그리고 그 지원책이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설득돼서 유치 경쟁이 벌어지게 하는 것 이렇게 해내는 게 좀 선행 구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광주 전남에서 이제 오늘 첫 출발이 통합공항인데 그 논의가 좀 활발하게 좀 더 벌어졌으면 싶고요. 특히나 우리 서남권에서는 큰 현안이 몇 개 있습니다. KTX 건설 문제, 목포 의대 설립 문제, 그다음에 해상풍력 산업 발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요 주제로 삼아서 상생발전 협약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강기정 우리 전 수석께서 제출해 주신 통합공항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정부의 어떤 역할과 정부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계획들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희 의원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구구절절이 다 가슴을 이렇게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주가 정부를 설득하는 이런 노력과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무안과 목포 주변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유치 경쟁을 만들어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서남권은 좋은 환경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는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광주가 더 큰 인센티브, 정부가 더 큰 인센티브를 제안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KTX와 목포의대, 국립의대, 그리고 해상풍력은 정부의 방향대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광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섭 의원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조호섭 의원님도 이 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의 상임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호섭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더큐브 정책연구소하고 경제문화 공동체 투합 너무나 고맙습니다.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익공유 공동체를 위한 빅딜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해주신 우리 강기정 수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그 인상 깊은데요.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가 필요하다. 항상 이익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양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쭉 발제를 해주셨는데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또한 지역의 비전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아까 김원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군공항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책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토론회부터 시작을 해서 강기정 수석의 제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 공약으로까지 이어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토론이 정말 뜻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수 의성 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특히나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되어서 굉장히 전국 다른 지역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아까 김경수 지사님의 발제에서 나왔지만 동남권 광역철도망이라는 그런 철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 울산 쪽 국회의원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김해공항이 실은 울산에서 가기는 훨씬 더 가깝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위해서는 또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양보의 마음들이 있다. 울산에서는 그것까지 각오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일극체제의 발전이 어떻게 하면 부울경 쪽에 양극체제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다. 손해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강기정 수석께서 발제하신 이 공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양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을 보면 조금 의성 군수님한테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고, 아까 우리 김원희 의원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광주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반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경우는 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김용록 전남지사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발표문을 보면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한 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 시도 간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발표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표문 말고 그 당일날 똑같이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과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과 무안군의 김산 군수님 세 분이서 협약한 협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군공항 문제는 전혀 빠져 있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빠져 있는 부분이 정말로 좀 의아스러운 부분, 즉 정작 당사자인 무안군의 군수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발표문이 있었다. 이거는 누군가의 실수였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 당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일이 제대로 수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정무수석도 말씀하셨지만 명칭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무한 광주공항으로 할 거냐, 무안공항으로 할 거냐, 광주 무안공항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동남권의 그런 메가시티 전략을 앞서서 우리 서남권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관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큰 전제 속에서 일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실은 국토부에서는 무안국제공항 관련해서 예산을 약 600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600억 정도 반영이 어떤 거냐면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무안국제공항으로 민간공항이 통합된다는 전제하에 600억 정도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주시에서는 다시 우리 시민추진위원회인가요? 그걸 통해서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지역의 이익 공유를 위해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무안군 지원조례, 무안군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뭐라고 말씀드리, 저도 시의원도 했고 조례도 만들어봤고 지금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을 수 있을까? 즉 10조 같은 데 보면 헌국민대책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저지하는 활동을 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 홍보나 서명 활동이나 주민 선명이나 현장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무안에서는 세금으로 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이 사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방적 통행 방식으로 억압적으로 정말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 아까 김원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갈등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군공항 통합 문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무안군에서는 저지활동 지원조례를 폐기하는 것이 맞고요. 광주시장님도 시민추진위원회라든가 억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은 마땅히 철회하고 무안군의 의견들을, 그 다음에 무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 후보 지역의 의견들을 듣고 아까 어떻게 하면 광주시에서 그 지역의 이익들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 덜 당보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자기 지역만의 이익만을 고집하다 보면 절대 지역은 발전을 시킬 수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지역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지역의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 결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광주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전남의 입장까지 다 한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서 부끄러운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는 시작부터 현재 이 단체들의 어떤 논란 부분도 논리적으로 어떤 조례부터 시작해서 시민 추진위원회들이 해산이 되거나 조례가 폐기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또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우섭 의원님께도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을 늘 걱정하시고 균형발전위원으로서도 몇 년간 고생을 계속하고 계셨고 지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마치시기도 했지만 아직도 광주 전남의 혁신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혁신포럼의 이병택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공항 통합은 우리 상생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시급한 주제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광주 전남 갈등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로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지역혁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해외에 성공적인 클러스터도 많이 방문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교통편이 좋아진다 이런 거 이상으로 지역 발전이나 지역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특히 항공편을 통한 국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전 세계로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하게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각자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역 발전이라는 그런 어떤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통합 우리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군공항, 민간공항 그리고 국제공항이 통합되어 있는 그러면서 서남권의 발전 역할을 관문 역할을 하는 이런 공항이 신속히 설립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당히 해안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당사자들이 서로 윈윈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회피하지 않고 도전해서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깊이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들에게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명칭도 김대중 사실 감정들이 격앙되다 보니까 광주 무안이냐 무안 광주냐 하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 평화와 화해라든지 민주라든지 하는 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게 작은 일이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 예산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미리 또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원희 의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셔서 아마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돈 문제도 있고요. 사실 1,000만 평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걸 또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일 것 같은데 또 구체적인 계산이야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 정부가 개입을 하고 정부가 도와주어야만이 이게 명분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주도로만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 광주 분들도 그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당사자들도 그게 되겠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돈이 뭐 어디서 무슨 뭐 몇천억 몇 조 되는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계산하고는 별개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그 적극적인 그런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시작은 광주이고 또 끝도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의 의지에 대한 것은 오늘 확실히 뭐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항 배후 개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을 잃는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우리 개발 사례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타당한 계획하에 시작했지만 실제 개발은 많이 시간이 걸리고 지지분이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의 성격이나 우리 서남권 그다음에 이제 저도 고향이 목포입니다만은 무안권, 목포권에 대한 그 어떤 좀 수건 같은 게 있어요. 이 그쪽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거하고 맞는 어떤 그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 이런 것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상당히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선 이 공항 통합이 먼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 나주하고 광주에 지하철 연결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지역 간 갈등들이 있는데 뭐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그런 문제들도 그 광역 교통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또 같이 논의가 한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제가 회장으로 있는 이제 광주 전남 혁신 연구회에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같이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그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생략을 하겠지만 결국 그 광역 지자체들끼리 연합을 해서 그 수도권 대비 경쟁력을 갖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오랫동안 그 연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먹었던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뭐 이 통합도 그렇고 공항 통합도 그렇고 행정 통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중요 이슈도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이고 소위 그 제가 아는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고공전입니다. 고공전.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하늘에서 비행기들끼리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그 견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들어보니까 그 확실히 그 지상전이었습니다. 거기 실제로 실제로 시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꼭 필요한 건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까 뭐 교통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뒤에 다시 또 개인적인 토론도 좀 있었는데, 그 앞으로 우리 그 광주 전남도 앞으로 또 이 논의를 포함해서 아마 지금 크게 제안을 해 주신 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또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나올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 의견에 있어서
그 시도민의 의사를 중심에 두는 아까 뭐 김원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미래 발전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건가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을 중심에 두는 그런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차기 대통령이 대선이 되시면 5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5년 안에 이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이번 대통령님 임기한 뭐 1년, 2년 이런 타임프레임이 아니고 5년, 그게 안 되면 1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도민들의 그 관심, 의중, 그다음에 이게 정말 어떻게 했을 때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점에 좀 주안을 두는 그런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병택 교수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병택 교수님은 또 역시 이 지역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부울경의 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체를 보시고 많이 부러움을 토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항도시는 시급하다. 그리고 그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상생의 상징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갈등의 상징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발제자의 강기정 전 수석의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어필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적 그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김대중 공항, 김대중 국제공항이라는 추천을 또 다시 한번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제까지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어봤고요. 네 분의 토론 역시 다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발제하신 분에게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거나 혹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원희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소음 피해 대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군공항을 어디로 가든 소음 피해 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애초에 국방부 계획 110만 평의 7배, 750만 평으로 늘리겠다. 이것은 아주 문제는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과연 그 땅값 보상이나 보상비가 나올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이병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것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 국방부가 군공항을 더 축소시켜 주겠다, 축소하겠다는 의지, 국토부에서 통합공항으로 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세 번째로 전남과 무안이 함께 무안을 공항도시로 발전시켜보자는 의지가 있으면 재정 지원 문제는 당연히 정부의 의지가 결합된 광주의 처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수용성 문제, 방패장 사례를 연구해 봐야 된다.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보여집니다. 지금 국방부도 이제 어느 무한 1지역만 그렇게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고 여러 군데를, 서너 군데를 상호 의성과 군위처럼 경쟁시키겠다,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방법을 부인하기보다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안에 관문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무안공항 80만 평짜리 무안공항은 정말 조금만 활성화되면 금세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키움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통합공항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들고요. 결국 이병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 5, 6년 내에 가능하려면 지금 준비해서 광주 전남이 대타협을 통해서 대선 공약으로 가져야 된다. 저는 이병택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오늘 제안 드린 것에 발제한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도 있고 광주와 전남이 합리적인 토론도 좀 하고 회피하지 말고 옳은 건 옳은 것대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대로 지적이 되면 좋겠다. 지금은 거의 뭐 공항 문제에 대해서 특히 조호섭 의원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상생협약서를 저도 최근에 보면서 전라남도지사, 광주시장, 무안군수가 상생협약서를 쓰는 과정에 군공항 문제가 협약 속에 빠져 있다는 걸 보면서 이건 반쪽짜리 협약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우리 지역 발전의 큰 담론으로 과제로 만들어서 대선 공약에 제시해 줘야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 토론회는 항상 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세팅도 어색하고 우리 발제하시는 분이나 또 토론하시는 분들도 항상 어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의 통합 공항을 시작으로 호남권, 호남 광역 초광역권의 논의의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토론자분 있으시면 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성 군수님. 예,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성님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들 그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또 경상북도에서도 또 통합해서 우리 시장님, 지사님 또 우리 군수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또 협의를 하고 또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갈등들이 토론을 거칠수록 이렇게 해소돼서 마지막 이렇게 결정이 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작은 양보 더 큰 이익을 위해 빅들 말씀 주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서로가 이게 지사님하고 광주시장님하고 이렇게 잘 계속 토론하면은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힘들지만 올해 여러 차례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거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4년의 노력 끝에 이룩을 한 우리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신공항을 그래도 의성에 유치하시게 된 거를 한편으로 감동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상당히 부럽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이런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남이 항상 늘 우리는 전남에서 에너지도 가져오고 전남에서 물도 가져옵니다. 모든 것들을 전남과 함께 생활을 해왔던 한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뿌리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우면서도 앞으로 또 그 갈등을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합공항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의 상생 내용들이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이해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축사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강기정 전 수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공항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